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또 영상을 간만에 올리게 되네요. 회사가 계속 바빠가. 자, 어쨌건 요번 시간에는 뭐 그냥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600RR 신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사고 이슈가 있고 신형이 언제 이제 출고가 되느냐,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사고 이슈는 최근에 기사를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신형 600RR이 첫방 국내 1호 사고가 난 뭐 영상이 블랙박스로 올라왔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신형이 아닙니다. 구형이에요. 구형. 신형 카울은 그런 디자인으로 된 게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루머인 것 같다. 파손된 카울의 모습이 신형 카울은 아니다. 두 번째 이슈는 600RR을 사람들이 왜 1500대나 예약 주문을 했을까라는 이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재밌더라고요. 혼다 코리아에서 밝힌 우리나라의 예약 주문 대수가 무려 1500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것이 예상이 된다. 그건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500대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 일본에서 토탈 생산하기로 한 바이크의 대수가 600RR만 총 5000대를 생산한다 그랬어요. 이 5000대를 가지고 전 세계에다 물건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1500대를 주문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그건 그렇다 치고 올해 이제 혼다 코리아에서 가져올 수 있는 확보한 물량이 고작 20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뭐 어떤 분기에 몇 대까지 뭐 보급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요. 가급적이면 내년에 나머지 1300대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다라고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나온 상태고, 근데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냥 추측이 돼요. 어쨌건 올해는 꼴랑 200대밖에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뭐 선착순으로 하는 거였으면은 선착순으로 먼저 주문한 200명만 물건을 먼저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것도 올해 뭐 200대를 한 방에 받는다는 건지 뭐 나눠서 준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들은 혼다 코리아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건 올해 받을 수 있는 양은 200대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추측하는 것들, 솔직히 좀 그런데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돼요. 자, 뭐냐면 1500대라는 게 그것도 이게 되게 매니악한 장르잖아요. 스포츠 알차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차를 좋아한다고는 해도 이게 1500대를 그것도 600RR이라고, 뭐 저기 알차 많잖아요. 혼다 알차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500대를 주문한다는 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혼다 코리아에서도 본인들이 예상했던 물량이 뭐 300대인가 500대인가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1500대가 주문이 돼서 이제 혼다 코리아에서도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랬을 것 같냐면, 저도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판매 대수를 보면은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알차가 인기가 엄청 많다고 생각들 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은 알차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과거하고 다릅니다. 오히려 정말 과거에 뭐 06년도나 2000년도 초반에는 알차를 정말 많이 탔었어요. 왜냐면은 뭐 저런 홍콩 영화나 천장지구나 열화전차 같은 거 영향이 있어서 진짜 알차를 많이 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르가 워낙 다양해졌고 사람들도 옛날처럼 불편한 알차를 많이 안 타려고 해요. 실제로 진짜 매니악하거나 정말 간지를 따지고 이런 친구들만 알차를 타는 게 요즘 분위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가격에 대해서는 뭐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불편한 걸 억지로 타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편한 바이크가 당연히 더 많이 팔리는 거고 23년 기준으로 그러면은 알차들 판매 대수를 보면은 연간 판매 대수예요 이게. 자, 그렇게 유명한 스천알 BMW S1000R이 정말 많이 팔렸기 때문에 305대가 팔렸습니다. 305개. 그래도 많이 팔린 거예요. 왜냐면 이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 비싼 리터급 알차가 300대나 팔렸다는 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연간 판매량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많이 팔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뜨거웠던 650R, CBR 650R도 해봐야 430대가 팔렸어요. 23년에. 그 뭐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막 이랬었지만, 물론 그거는 22년도에 더 좀 이슈가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23년도에도 650R이 인기가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427개가 팔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혼다의 트리플 R의 판매 대수입니다. 꼴랑 24대예요. 정말 많이 안 팔렸죠. 이거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 1000R 트리플 R 혼다 그 돈씨, 야, 그거 살 바에 그냥 BMW S1000R 사고 말지,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도 공감이 됩니다. 솔직히 일제 바이크가 BMW랑 가격이 비슷해지면은 차라리 돈 더 주고 두카티 사던가 BMW로 넘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량이 개박살이 났다, 솔직히. 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많이 팔렸냐? 판매량으로 보면은 헌터커브나 PCX가 제일 많이 팔리긴 했죠. 23년도에 유행했던 바이크라고 하면은 누가 뭐래도 헌터커브입니다. 자타공인 헌터커브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걔가 많이 팔리긴 했더라고요, 실제로. 23년도에 1800대가 팔렸어요. 정말 많이 팔렸죠. 근데 얘는 좀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싸잖아요. 헌터커브는 값이 쌉니다. 신차라고 해봐야 500만원을 안 넘기 때문에 400만원대이기 때문에 400만원 후반이죠.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웃돈을 주고라도 지를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600RR은 가격이 이미 179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거의 1800만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결코 싼 가격이 아닙니다. 1800만원이면은 리터급 알차를 중고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물론 뭐 중고가 싫은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제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이 리터급 알차를 타보고 미들급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600cc 알차들은 사실 쥐업 짜면서 타는 바이크인데 이게 재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저도 600RR 엄청 오래 탔었고 1000RR도 같이 이제 타고는 있는데 600RR도 재미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0RR이 재미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1000RR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편합니다. 타기 편하고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뭐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거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다 일본산 바이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같은 일제 브랜드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도찐 개찐이다. 그리고 이제 리터급을 타보면 일단 훨씬 편하기 때문에 장거리도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기어 변속도 더 좀 덜 해도 되고, 그리고 힘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훨씬 여유 있게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 리터급이 디자인도 훨씬 멋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 비싼 게 디자인이 더 멋있는 거는 그냥 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싼데 디자인이 더 후지면은 그 회사 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투어를 가더라도 뭐 리터급 투어에 껴서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과속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팀은 상관없는데 알차 타는 분들 대부분 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려면은 이제 똑같이 리터를 타야지 아무래도 무난하게 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다니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은 안 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600알라를 탄다고 해서 리터급 알차들 투어 갈 때 못 따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못 따라가는 부류는 이제 쏘는 팀들, 고속 투어로 그런 분들은 못 따라가죠. 당연히 리터 속도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와중에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들급이 뭐 더 재밌어서, 뭐 유지비가 더 적게 들어서, 뭐 더 편해서, 뭐 부담이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미들급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터를 타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특징은 뭐냐면 찐으로 알차 타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좀 더 극한까지 끌어당기면서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고RPM으로 더 이제 쥐어짜면서 타는 게 600알랄이 아무래도 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기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쥐어짜면서 타게 되는 재미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미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재미는 절대 아니고요. 찐으로 코너를 좀 타거나 알차에 환장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타는 거지, 어지간한 그냥 노멀한 사람들은 리터를 더 좋아하는 게 현실이에요.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매니아틱한 사람들이 미들급을 쥐어짜면서 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약간 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미들급을 좋아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사서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 대중적이진 않아요. 절대로. 알차 오래 타본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는 재미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타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쨌건 얘기가 좀 셌습니다. 어쨌건 이 특수한 매니악한 장르의 미들급 알차가 아무리 오래간만에 나왔다 한들 이게 1500대가 주문이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실수요자는 아니다, 이거 분명히. 그럼 뭐다? 뻔하죠. 되팔이. 되팔이 아닙니까, 되팔이. 이거는 저 말고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전에 판매량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1년에 절대 알차가 1000대 이상 팔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예약 판매라는 특수성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실수요자가 1500명이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다. 혼다가 예상한 게 제가 볼 때는 사실 현실적인 수치다. 뭐 200대에서 300대 정도?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수량이지, 어떻게 1500명이 갑자기 알차를 탑니까? 말이 됩니까? 갑자기 바이크 인구가 우리나라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1500명이 갑자기 야, 나 타던 거 때려치고 나 600알랄로 무조건 바꿀래, 이런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 다른 이미 알차 타던 분들이 저기 뭐 스천알 타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미들급 알차로 왜 내려옵니까? 절대 그럴 일은 그닥 없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진짜 옛날부터 알차 좋아했던 분들이나 뭐 600알랄에 꽂혀있는 분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주문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미들급 알차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 저는 600알랄이 전혀 불만이 없는데 딱 하나 불만이 있는 게 안전장치였어요. ABS. 오래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사고 날 뻔한 적도 종종 있어서 ABS 하나만큼은 정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이 600알랄 시리즈는 뭐 단종되기도 했고 국내에 이제 ABS 달린 버전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1000알랄을 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제 1000알랄을 구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저 같은 경우는 리터 알차에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ABS 때문에 그걸 샀던 입장이라, 600알랄에 ABS만 달려 나오면은, 게다가 새로 출시를 한다면은 저는 정말 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왜 안 사느냐, 꼭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 사는 겁니다. 제가 뭐 돈이 정말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엄청 여유로운 사람이라면 무조건 주문했겠죠. 근데 저는 뭐 바이크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많고, 이미 그리고 구형이긴 하지만 모비스타가 있고 그리고 1000알랄도 있기 때문에 굳이
미들급을 또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안 했어요. 근데 몰라요. 나중에 중고가 풀리면은 제가 그때 여유가 되면은 구입할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당장에 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느껴진다. 어쨌건 그런 수요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1,500명이 한 방에 알차를 타겠다고 뭐 마음이 변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이 어떤 부류가 있을 것이냐. 방금처럼 제가 말한 진짜 알차를 좋아하는 분은 아마 극소수일 거고, 뭐 몇십 명 되겠어요.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마 대파리일 거고요, 분명히. 왜냐면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냥 돈 버는 거거든요, 이게. 웃돈 주고 팔아버린다는 거. 예전에 헌터커브 때랑 CBR650R이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도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한 돈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이라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버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파리들 종특이죠, 사실. 근데 뭐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대한 값어치가 귀해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자연적인, 뭐 저도 그냥 경제 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보기가 이쁜 건 아닙니다. 저도 실수요자 중에 한 명으로서 쓸데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바라질 않아요. 사실 필요한 사람이 제 돈을 주고 사는 게 저는 가장 건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되파리가 물건 가격을 상승시키는 걸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지만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꽁돈을 벌려고 하는 되파리들일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또 꽁돈이라고 하지 말라고 되파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뭐 거저로 돈 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니들이 놀고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물건 확보해가지고 발품값 받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린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솔직히 말해서 진짜 발품 팔아서 물건을 구해오는 되파리는 난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기 어디 없는 물건 막 바리바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 구했으면은 그거는 진짜 웃돈 줘야죠. 고생한 값이 있잖아. 근데 이런 인터넷 예약 주문을 해가지고 편하게 물건을 받아서 웃돈 주고 파는 거는 정말 쉽게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면 나머지 수요는 뭘까? 아마 그냥 유행 따라가는 친구들, 알차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그냥 유행이래니까, 그리고 이슈가 많이 됐고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구입을 해서 인스타에 사진 한번 올리고 유튜브에도 좀 나오고 RSG에 딱 타고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벌떼처럼 몰려들 거 아니냐. 그거를 좀 즐기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분명히 알차를 조금만 타보면은 불편하고 힘들어서 아마 오래 못합니다, 절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이상 절대 못 타요, 그런 분들은. 진짜 알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힘든 거를 참고 탈 수 있는 분들만 알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힘든 거를 상쇄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주목받는 걸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또한 그랬고요. 본인이 정말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로시가 빙의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디스크가 걸리는 한이 있어도 알차를 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 그래서 유행을 따라서 알차를 사는 친구들은 분명히 금방 중고 장터에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 근데 그때 돈도 벌고 주목도 받고 자존감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마 수요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마 저는 그렇게 한 3부류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냐면, 물건이 풀리면서 바로 중고 장터에 웃돈 주고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신차들이 중고 장터인데 신차가 올라오는 이 놀라운 현상. 650R이나 헌터커브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난 중고 장터에 왜 신차가 올라오는지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중고가 아니잖아. 신차 판매합니다 하죠.
그치, 뭐 신차를 팔 수도 있는 거겠죠. 좀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신차들이 중고랍시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완전 대파리들은 아예 신차를 올리는 것 같고, 아까 말한 뭐 유행 따라서 잠깐 주목받고 돈도 벌고 싶은 친구들은 아주 키로수가 적게 소량 타보고 한 1000km 내외로 타고 뭐 바로 중고장터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정쩡하게 타다가 뭐 중고장터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분명히 신차급 중고가 또는 신차 중고가 중고장터에 조만간 많이 올라올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주문을 한 사람들이 대파리일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가 많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은 돼요. 원래는 이 영상을 찍다가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건데,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한 대가 올라왔더라고요. 무려 500만 원을 붙여서 신차를 올렸는데 그게 또 팔리네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파는 놈도 대단하지만 사는 분도 대단하다. 근데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누군가는 야 그 돈씨 라고 하겠지만, 뭐 돈 있어서 사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내 돈 내산, 능력 되면 사는 거다. 저는 뭐라고 욕할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사고 싶은데 구할 수 없는데 웃돈 주고라도 살 수 있으면은 뭐 능력 되면 사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걸 노리고 대파리들이 계속 물건을 열심히 팔고 있다.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뭐라고 참 하기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 원리이기도 하고, 물론 그 웃돈 주고 산 사람이 똘똘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일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웃돈 주고 올라온 물건을 그냥 안 사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많이 안 팔리면은 뭐 대파리들이 비싸게 못 파는 건 뭐 당연한, 그것도 이제 경제 원리인데, 아무래도 인내심이 없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어쨌건 당분간 중고장터에 물건은 많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추측은 됩니다. 이걸 갖다 웃돈 주고 사실 분들이나, 물론 돈이 많아서 난 가격이 떨어져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한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할 거면은 아마 빨리 팔고 빠져야 될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올해 고작 200대밖에 물량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도 아마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나머지 물량들이 풀리려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초반에는 이제 희소성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하겠지만, 아무리 귀한 물건도 시간이 지나고 물건이 풀린다거나 유행이 끝나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갖게 돼요.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더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헌터 커브 솔직히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뭐 쳐다나 봅니까? 요즘에는 헌터 커브 길에서 은근히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관심을 받으려면 물건이 엄청 귀해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일단 많이 띄워줘야 돼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막 귀하다 하고 막 그래야지 이게 주목을 받는 거지. 일단 리뷰 영상이 한번 올라오고 나면은 점점 인기가 사그러듭니다. 뭐 다 그런 거예요. 650R이나 혼다 커브 계열들도 물량이 부족할 때, 그리고 이제 초반에 유행할 때나 주목을 받고 가격이 막 비싸지는 거지. 시간 지나면은 유행이 바뀝니다. 사람들도 뭐 한두 번이지 계속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질려서 관심이 없어져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아파트나 부동산도 아니고 뭐 자동차처럼 진짜 뭐 한정판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엄청 희한한 차들 아니고서는 그렇게 값어치가 인정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도 뭐 진짜 뭐 이제는 구할 수 없는 뭐 전설의 머신 이런 애들이나 그렇게 뭐 주목받는 거지, 바이크 쪽은 그 정도 레벨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자, 그러면 끝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진짜 실수요층이 한 1500명 이상이 돼가지고 600알라를 정말 너무 타고 싶어요. 막 이 정도로 열광하는 이런
매니아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 바이크 시장이 저는 엄청 뜨거워져서 매니아들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이런 빡시기로 유명한 600알라를 이렇게 많이 탄다니 이런 매니아들이 많아지는 건 전 되게 좋아지게 느껴지지만 분명히 실수요자는 얼마 안 되고 되팔이로 해서 돈 벌 꿍꿍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안타깝다. 이 분위기가, 이 바이크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쓰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걸 과연 1500대를 한국에서 주문했다는 게 이게 과연 자랑거리일지. 물론 제 예상과 다르게 진짜 1500명이 전부 다 알차에 환장해가지고 나 혼다 600알라 아니면은 죽어도 바이크 못한다, 날 쏘고 가라, 이게 나의 전부라고, 이런 분들이면은 모르겠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1500명이 다 알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구하기 힘든 물건이다 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짱구를 굴리셔가지고 웃돈 주고 팔아먹을 생각 하시는 분들, 이게 근데 옛날에는 일부 부류였는데 요즘에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약간 전 국민이 약간 대파리화 되는 거 아닌가. 요즘에는 조금만 귀한 물건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기를 쓰고 그걸 사가지고 되팔아서 돈 벌 생각들을 일반인들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많이 안쓰럽긴 하다. 이게 좀 더 매니아들이 늘어나서 시장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되팔이들이 자꾸 끼어들어서 보기가 좀 안타깝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거는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추측일 뿐입니다. 진짜 되팔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거, 앞으로 이 600알랄이 풀렸을 때 또 특히 중고장터에 분명히 물건이 올라올 거예요. 관전 포인트를 하나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도 이거를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만일에 실수요층이 정말 600알랄이 좋아서 1500명이 실수요가 더 많다라면은 중고장터에 물건이 많이 안 올라올 것이다 분명히. 근데 만일에 제가 예상한 대로 대부분의 주문자가 대팔이라 그러면은 중고장터에 물건이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올 거다. 그거를 보면은 대충 추측이 되지 않을까요? 좋아서 주문을 한 건지 1500대가, 아니면은 되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으로 대팔이들이 주문을 더 많이 한 건지. 네, 뻔하겠죠. 더 이상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알차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최근에 1500명이 주문을 했다 그랬을 때 저는 대번에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이거 거의 다 되팔이다 이거. 무슨 언제부터 알차에 그렇게 사람들이 환장했다고. 아무튼 예전 판매 대수를 아까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 대충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꿀잠 주무시고요.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슬슬 겨울 시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남은 시즌이 얼마 안 되니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얼른 주말에 빨리빨리 투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타실 분들은 월동 준비 빨리빨리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